양수는 조식에게 조조를 상대하는 법을 지도하는 등 후계자 다툼에 깊이 관여해 왕자들과 내통했단 빌미로 조조에게 결국 처형당하고 맙니다. 양수의 아버지인 양표는 당연하게도 몹시 비통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에 조조가 선생께서는 어찌 이렇게 야위셨소? 라고 물었고, 양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끄럽게도 아들이 죄를 짓는 걸 막지 못했으니 이제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사랑만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우주독 고사의 유래이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죠. 곧 조조는 양수를 죽인 것을 후회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정말요? 조조가 이를 후회했을까요? 개뿔이 나요. 조조는 한의 충신인 양표를 평소 거북해해서 고문 끝에 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애시당초 아들을 죽여놓고 왜 이렇게 야위었냐고 묻는 그 저희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양수가 죽은 것은 본인의 행동거지 문제가 컸죠. 하지만 조조가 양수를 죽인 것이 과연 양수 본인만의 문제였던 건지, 자식을 사랑했을 뿐인 양표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유비가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적도 있어서 방통에게 자그마치 한 고을의 현령을 지시, 봉추라고까지 불린 방통은 태업을 일삼다 파직당하고 맙니다. 당황한 제갈량과 노숙은 방통을 다시 기용할 것을 고안하는데요. 특히 노숙은 송권의 부하인 주제에 방통은 백리를 다스릴 사람이 아닙니다. 시중 별가의 임무를 맡겨야만 비로소 그 재능이 발휘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죠. 백리지제는 여기서 나온 말로서 백리 정도의 조그마한 고을 정도만 다스릴 수 있는 어중뛴 인재들에게 쓰는 말인 셈이죠. 유비도 두 번 실수는 안 하는지 방통을 불러 대화를 해본 후 그를 군사중랑장에 임명, 제갈량의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며 그를 중히 쓰게 됩니다. 비육지탄은 덧없이 보낸 세월을 한탄한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유비가 형주로가 유표에게 의탁했을 때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냈는데요. 하루는 유표와의 술자리 중 뒷간에 갔다가 갑자기 신세가 한스러웠는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자리에 돌아온 유비에게 자네 울었나? 뭔 일 있었어? 라고 유표가 묻자, 제가 지난날엔 날마다 말을 타느라 살이 찔 틈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허벅지에 살이 두둑이 올라있지 뭡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런 궁업도 쌓지 못했으니 마음이 서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세월을 풍미한 영웅이 뒷간에서 눈물을 흘리다니, 이런 인간미가 유비를 다시 일으키게 된 원동력이 됐을지도요.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후 날마다 그와 대화를 하고 먹고 자는 것까지 함께하자 평생을 유비 옆에 있었던 관우장비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유비가 자신보다 20살이나 더 어린 친참에게 혼이 빠지자 기어이 불만을 토하고 말죠. 그러자 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으니 너희는 괜한 소리 마라. 물은 물고기가 없어도 되지만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유비가 자신을 물고기로 제갈량을 물에 비유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역사서 화양국지의 저자 서강은 유비와 제갈량의 군신관계를 고금의 아름다운 모범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일생을 항상 신중했지만 가정에서 마속을 기용한 건 최악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산 위에다 진을 쳐서 북벌을 다 말아먹었죠. 멍청한 짓거리로 뼈아픈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장화는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지모 있는 선비를 죽여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마속을 아꼈음에도 뿌리까지 법가주의자였던 제갈량은 울며 마속을 처형했죠. 읍참마속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부하를 법대로 처단하여 질서를 바로잡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유명한 고사성어에 당당히 이름을 남겼으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딱 맞네요. 등산왕으로도 유명하고 말이죠. 여몽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천생 양아치였습니다. 패기가 넘쳤던 만큼 공도 많이 세웠지만 어지간히 멍청했는지 글도 제대로 못 썼다고 하네요. 하루는 손권이 불러서 공부 좀 하라고 타일렀는데 여몽은 제가 좀 바빠서 라고 대답하고, 이에 손권은 나도 맨날 책을 읽는데 아무렴 네가 나보다 바쁘냐?
넌 판단력과 재지가 좋아 금방 늘 거다 라면서 여몽을 다독입니다. 결국 여몽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원래 될성부를 싹이었던지 곧 놀랄 만큼 학문이 늘어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이에 토론의 달인이라는 노숙마저 여몽과 대화를 나눠보고는 와, 네가 옛날에 알던 그 우등한 꼬맹이가 아니로구나 며 감탄합니다. 그러자 여몽은 선비를 3일 만에 봤으면 마땅히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하는 법입니다 라고 유창하게 대답하죠. 이것이 바로 괄목상대의 유래로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송권의 잔소리를 같이 들었던 장음은 별로 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유비가 한중에 쳐들어와 하후연을 죽이자 조조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장비와 마초, 황충의 법정까지 무지막지한 인재들을 앞세운 유비의 기세는 전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계속 싸워서 지키자니 잃는 게 많고 포기하자니 금방 먹은 한중을 내주는 게 너무 아까웠죠. 그게 마침 그날 저녁 식사로 나온 닭갈비와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이에 조조는 닭갈비라고 중얼거리고 이를 들은 양수는 조조의 심기를 간파 곧 철군하게 될 것을 눈치챕니다. 먹자니 살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 닭, 개, 갈비대, 륵, 바로 게륵의 어원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엔 게륵장군이라는 닭갈비 체인점이 있습니다. 게륵장군이라니. 조조인지 양수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썩 유쾌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장군께선 인재를 구하면서 어째서 와룡을 찾지 않으십니까? 서서가 신야의 유비에게 한 말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와룡은 제갈량을 지칭하죠. 유비는 직접 몸을 낮춰 찾아가야 한다는 서서의 말을 듣곤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전격적으로 3번을 방문, 마침내 누워있는 용의 잠을 깨우게 됩니다. 이 일화는 정사에 기록된 엄연한 실화로 제갈량이 훗날 유선에게 바친 출사표에도 선제께서 몸을 굽히시어 나를 보려고 3번이나 찾아오셨다고 적어놨어요. 진짜로 실화입니다. 황제한테 바치는 표에다가 뻥쳤을 리는 없잖아요. 삼고초려는 그렇게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겸손함과 강곡한 성의를 보여 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에 쓰이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초기 멸망한 삼국시대 막바지, 오나라 역시 손호의 폭정으로 자멸하고 있었고 이때 진은 두의 왕준을 앞세워 오로 공세를 펼칩니다.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자 이쯤에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이때 두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나무는 처음 2~3마디만 칼날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절로 쪼개진다. 지금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이와 같이 대나무를 쪼갤 듯한데 어찌 이런 기회를 놓치겠는가. 두예는 거색의 오에 총공격을 가했고 진은 그렇게 천하를 통일한 것입니다. 대나무를 쪼갤 듯한 기세, 설명할 필요도 없는 유명한 고사성어인 파죽지세의 유래는 삼국지의 두예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유비가 형주 남군을 차지하고 인재를 구할 때 이적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주에 마씨성을 가진 5 형제가 있는데 모두 재주가 뛰어나지만 그 중에 백미가 최고랍니다. 백미는 흰 눈썹을 말하고 그 정체는 마속의 형인 마량이었죠. 마량은 내정과 외교에서 재능을 발휘했는데 오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땐 송권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이릉대전의 전초전에선 유비의 명으로 이민족들을 포섭하는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또 그는 제갈량을 존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절친해서 진수는 마량을 정직하고 성실하며 총나라의 훌륭한 신하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유비가 헌제에게 받았던 직책이 좌장군이었는데 마량을 좌장군 연에 임명한 걸 봐서 유비가 그를 중히 썼던 게 틀림없죠. 이릉대전이 패배로 끝날 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전사하고 말았지만 적어도 동생인 마속보다는 월등히 뛰어났던 것 같네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백미는 삼국지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연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